몸에 좋다고 심장에 좋다고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시던 견과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하룻밤 사이에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부쩍 늘었거나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예전보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됐나요? 발목이 부어 신발이 꽉 끼는 날이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 시작이 어쩌면 건강을 위해 챙기던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과 뇌 건강에 좋다고 노화 방지 효과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도 견과류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한 줌 견과류가 일종의 건강 루틴처럼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좋다는 음식도 예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그 견과류가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드시는지, 언제 드시는지, 어떻게 가공된 것인지에 따라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32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봐왔고 그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이 패턴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음식과 습관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박준호 씨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저는 32년간 내과 의사로 지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정말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는데 결국 몸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보는 열심히 챙기셨는데 그 정보가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가 좋다더라, 뭐를 매일 먹으면 된다더라 하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나이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 빈칸을 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 초반의 박준호 씨는 정말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셨던 분이에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산책도 빠짐없이 하셨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고 약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건강하다고 소문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심장에 좋다며 짭짤하게 구운 캐슈넛 한 봉지를 꾸준히 드셨어요. 인터넷 건강 정보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셔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글을 읽고 좋은 것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셨던 겁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실 때도 봉지째 챙겨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의지하셨던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변이 하얗게 탁하고 거품이 심하게 생긴다며 진료실에 오셨어요. 본인은 변기에 비누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참을 그냥 넘기셨다더라고요. 한 달이 넘도록요. 그러다가 아내분이 걱정이 되셔서 억지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품은 비누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콩팥이 몸에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을 소변으로 흘려보내면서 나타나는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뇨라고 하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셨는데 말이죠. 술도 약도 안 드시던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함께 생활 패턴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다가 결국 그 짭짤한 캐슈넛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매일 공복에 나트륨이 잔뜩 든 구운 견과류를 혼자 한 봉지씩 드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외래 진료에서 어르신들께 견과류를 드시냐고
어떤 것을 드시냐고, 언제 드시냐고 꼭 여쭤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박준호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종류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시는 거라는 걸 알기에 그 분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의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서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서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내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한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온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콩팥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40대 중반부터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20대 때와 비교해서 걸러내는 능력이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7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젊을 때는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이라서 웬만한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필터가 낡아지죠. 낡은 필터에 무거운 찌꺼기가 쉬지 않고 들어오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될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콩팥은 아파도 티를 잘 안 낸다는 겁니다.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이른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전체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붓나 보다, 요즘 날씨 때문인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리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콩팥의 상당 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60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콩팥이 괜찮은지 아닌지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먹는 것, 지금 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좋다는 것도 맞게 드셔야 하고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식품도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특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평생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짜고 기름진 음식도 멀리 하시고 채소도 잘 챙기시는 분인데 어느 날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 드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40대 때와 다릅니다. 똑같이 잘 드셨어도 종류와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나이가 온 겁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견과류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견과류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죠. 문제는 종류와 가공 방식,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당분, 지방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짠 견과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견과류 대부분은 소금에 볶거나 소금 간을 해서 판매합니다. 고소하고 짭짤해서 손이 자꾸 가죠. 그런데 소금, 즉 나트륨은 콩팥을 밤새 혹사시키는 성분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은 이걸 걸러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수분을 잡아두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얼굴과 눈 주변, 발목이 붓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짠 견과류가 더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짭짤하게 구운 견과류 한 봉지에만 300mg에서 많게는 6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드시는 국이나 찌개, 반찬에서 나오는 나트륨까지 합치면 하루치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트륨 함량을 확인조차 안 하고 드십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콩팥이 나트륨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혈압이 오르고 붓기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콩팥 기능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약 효과까지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꿀땅콩이나 소금 땅콩 같은 양념 가공 견과류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꿀버터 견과류, 와사비 코팅 땅콩, 카레맛, 아몬드, 달콤한 호두과자 형태의 견과류까지 정말 다양한 가공 견과류가 나와 있습니다. 맛이 다양하고 먹기도 편하다 보니 손이 자꾸 가죠. 그런데 이렇게 가공될수록 원래 견과류의 장점은 줄어들고 첨가물의 단점은 늘어납니다. 더 맛있을수록 콩팥에는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땅콩 자체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꿀땅콩, 소금땅콩, 달콤한 양념 코팅이 된 각종 견과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입혀진 소금과 설탕, 첨가물이 문제거든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조금만 먹겠다고 집어들다 보면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렇게 소금과 설탕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혈당이 오르고 나트륨 부담이 겹치면서 콩팥이 받는 압박은 2배, 3배가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뇨 자체가 콩팥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꿀땅콩 한 봉지 100g 기준으로 열량이 500칼로리가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당류도 15g에서 20g이 넘고요. 이걸 매일 밤 드신다면 그건 콩팥에 매일 야근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전에 드시면 몸이 쉬는 시간에도 콩팥만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은 견과류를 매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단연 가장 높습니다. 100g당 지방이 무려 75g 전후에 달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서 좋은 지방이라고 하지만 이걸 매일 많은 양을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지방이 들어오면 빠르게 대사되어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이렇게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혈중 지질 수치, 즉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좁아지게 되죠. 콩팥은 수천 개의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약 30g이면 열량이 밥 한 공기에 맞먹습니다. 이걸 매일 드신다면 그 부담이 콩팥 혈관에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견과류 자체가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콩팥의 여유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양과 방식이 지금은 부담이 됩니다. 짠 것, 달게 가공된 것, 지방이 극도로 많은 것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습관, 이게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트륨과 지방, 당분이 복합적으로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하나하나를 더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트륨이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지방이 그 자리에 더 쉽게 쌓이고, 지방이 쌓이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걸러내는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식품이 문제라기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그 습관이 콩팥에 누적되는 부담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 한 봉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년, 20년을 매일 드셨다면 그 누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콩팥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재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간은 일정 부분 재생 능력이 있지만 콩팥의 엽과 세포들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 어떤 보약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신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준호 씨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외래에서 저와 마주 앉아서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한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변 거품, 그게 이미 콩팥이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변기 탓으로 돌리고 지나치셨던 그 신호가요. 이분은 진단 이후 짭짤한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침마다 손이 간다고 하셨어요. 냉장고에서 봉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참기 힘드셨다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고 물을 하루 1.5리터씩 의식해서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눈이 덜 붓는다는 걸 본인도 직접 느끼셨대요. 아내분도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셨고요. 콩팥 기능 수치도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견과류 하나만 끄는 게 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을 조금씩 함께 바꾸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바로 그 짠 견과류였습니다. 73세 김태성 씨는 밤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꿀땅콩을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조금씩 드시다 보면 어느새 봉지를 하나씩 비우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죠. 그게 몇 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드라마가 재밌을수록 더 많이 드시게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 이상을 못 느끼셨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주 붓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두툼하게 붓는 날이 잦아졌고 신발 끈을 묶으면 발이 꽉 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몇 달을 넘기셨다가 자녀분이 걱정이 되어 함께 내원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도 이전보다 나빠져 있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꿀땅콩부터 딱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TV 보는 게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밤 간식을 오이 반 개나 방울토마토 몇 알로 바꾸셨습니다. 물도 저녁 이후에 한 컵씩 더 챙겨 드셨고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나니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고 컨디션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도 아버지 얼굴이 훨씬 맑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달콤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달콤한 걸 끊지 못하는 내가 무서웠다고요. 세 번째는 70세 항구 씨입니다.
이분은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셨어요. 비싼 견과류니까 오히려 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은 따로 드시지 않는다고 자신하셨는데 사실 그 마카다미아 한 줌 안에 이미 상당한 양의 지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콩팥 기능 수치도 경계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끊고 대신 소금 없이 가볍게 볶은 호두를 일주일에 3번, 5알 정도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기를 더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지고 콩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분이 진료실에서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뭘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비싼 게 더 좋다는 생각도 식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 드릴 거. 68세 이순자 씨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정말 꼼꼼하게 챙기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각종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드셨죠. 아몬드 조금, 호두 조금, 캐슈넛 조금, 마카다미아 조금. 각각은 적은 양이지만 합치면 꽤 많은 양이 됩니다. 그것도 매일 소금이 뿌려진 것들로요.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오셨는데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그 견과류 믹스에서 하루치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이미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종류를 줄이고 모두 소금 없는 것으로 바꾸고 양도 절반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2달 후 혈압이 훨씬 안정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붓기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처음엔 모두 몸에 좋은 것을 드셨다고 믿으셨고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 든 몸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달라지신 것은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로잡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증상을 처음 느꼈을 때 그냥 넘기셨다는 겁니다. 나이 탓이겠지, 날씨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 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작은 신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보세요. 소변을 보신 후 거품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1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진료 예약을 해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줄여야 할 3가지입니다. 하나, 소금에 구운 짭짤한 캐슈넛처럼 나트륨이 높은 구운 견과류. 둘, 꿀땅콩, 소금 땅콩처럼 소금과 설탕으로 양념된 가공 땅콩류. 셋,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먹는 습관. 이 3가지만 먼저 조절하셔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견과류를 안전하게 드시는 3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 반드시 싱거운 것으로 드세요. 소금이 묻지 않은 것, 설탕이나 양념 코팅이 없는 순수한 견과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심심할수록 콩팥은 편합니다. 마트에 가셨을 때 뒷면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100g당 나트륨이 200mg이 넘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칙 둘, 매일 한 줌은 60대 이후엔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견과류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견과류의 영양적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은 세포 건강에 중요하죠. 다만 60대 이후에는 양을 줄이고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 소량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 줌의 양은 캐슈넛 기준으로 15알에서 20알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 양이면 열량은 약 180칼로리 전후가 됩니다. 젊을 때야 활동량이 많으니 괜찮지만 대사가 느려진 60대 이후에 이걸 매일 드시면 하루 전체 열량과 지방 섭취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손가락 두세 개로 집을 수 있는 양 그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칙 셋,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콩팥이 걸러낸 것들을 원활하게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자체가 콩팥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나눠 드세요. 참고로 견과류 중에서 콩팥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을 고르신다면 소금 없이 말린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것들도 물론 소량으로 드셔야 하지만 마카다미아나 짠 캐슈넛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마카다미아보다 낮고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것들도 생것이나 소금 없이 구운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대신 견과류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에 갑자기 이를 몰아주는 방식이 됩니다. 빈속에 지방과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화기관도 부담이 되고 콩팥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죠.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그리고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콩팥이 걸러낸 것들을 원활하게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자체가 콩팥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콩팥이 보내는 초기 신호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하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 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나 발목, 손등이 붓는다. 셋,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넷,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 변기를 내린 후 1분이 지나도 거품이 남아있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누 거품과는 다릅니다. 비누 거품은 물을 내리면 금방 사라지지만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콩팥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내보내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콩팥 질환으로 수분 섭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료진 지시에 따라 드셔야 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물 마시는 것을 의식적으로 챙기세요.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몸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번째,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계속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 가족 중에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60대 이후에 정기검진을 받아본 지 1년이 넘은 경우, 이런 분들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콩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소변 컵 하나, 피 한 번이면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일찍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언제 드시나요? 혹시 소금이 묻은 견과류, 꿀이 코팅된 것을 별 생각 없이 매일 드셔왔다면 오늘부터 영양 성분표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당류가 얼마인지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소변 거품이 자꾸 생긴다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신다면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콩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짠 것, 달게 가공된 것, 지방이 극도로 많은 것을 매일 많이 드시는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30대에 맞는 방법이 70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70대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진짜 건강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이 진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한 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식단 관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콩팥 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현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꼭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